제네시스 DH입니다. 이거는 원래 1650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금액을 내린 걸로 보여져요. 제 동료 차량이거든요. 핸들도 이게 잘 해지는데 깔끔합니다. 그리고 썬루프도 있어요. 이거 있으면 오히려 싫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하시고 타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핸들 깨끗하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후방 카메라도 깔끔하고요. 썬루프 있고 에어백 사방에 있다라는 거고요. 메모리 시트, 그 다음에 조수석, 운전석, 전동 시트, 워크인 버튼 있고 블루링크 돼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선택을 해갖고 하셔야 되는 건데 블루링크 되는 겁니다. 휠 스크래치 조금 있지만 이해 가능한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번호판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렌트 이력이 있나 체크를 해봤는데 없고, 앞쪽에는 이렇게 3박자 있지만 안쪽까지 먹은 건 없다 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 점검자 의견란에 밑으로 빼는 것도 없기 때문에 뭐 멤버라든지 안쪽까지 먹은 거 없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날짜 이제 2달이 좀 안 됐기 때문에 1달 반 정도 됐기 때문에 들어온 지 나름 따끈따끈한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4륜의 330 프리미엄 모델이다 라는 겁니다. 제네시스 DH에는 330에서는 프리미엄이 제일 좋은 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누유 누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요 1570에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점비 7.5%, 자음에는 역시 117, 1570, 매도비 44, 그리고 성능 책임 보험료 이것도 한 23만원 되겠죠. 그러면 다 해서 1754만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제네시스 DH 프리미엄 4륜 차량이었습니다. 자, 실제로는요 이게 LED라 갖고 이 렌즈 지금 화질이 FHD 60프레임 화질이라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이 지금 영상에는 찍히고 있지만 실제 실물로는 턴 시그널처럼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하얘요. 그냥 이렇게 하얀데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보인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한 바퀴 돌려가면서 전체적인 느낌이라든가 이색이라든가 어디 찌그러짐 뭐 이런 등등의 느낌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한 바퀴를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그 대부분 제가 찍어드릴 때 레파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깜빡깜빡거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찍어드리고 이제부터 디테일한 모습 찍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할 때는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단차가 있는지부터 살짝 있습니다. 살짝 이쪽이 살짝 있고 이쪽이 점점 가면 갈수록 붙는 건데, 여기 하나 둘 셋 브레킷 방식으로 장착이 되는 건데 여기 좀 이제 이렇게 좀 오므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이렇게 보면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여기 이 부분이 좀 잘 긁히는 부분인데 긁히지 않았고요. 보도블럭 같은데 잘 긁힐 수가 있는데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쪽을 보면은 이쪽 앞쪽 밑에 쪽이 잘 깨질 수가 있는데 깨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릴도 괜찮고요. 근데 앞 넘버를 보니까 한번 콩은 했던 것 같아요. 6과 4 사이에 살짝 찍힌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엠블럼 부분 깨끗하고요. 붓터치된 부분, 뭐 지저분한 부분 그런 거는 없어 보입니다. 라이트도 뭐 때가 끼거나 뭐 그런 거는 없어 보이고 지금 다 잘 나오는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쪽보다 이쪽이 단차가 조금 더 좋긴 한데 그래도 자세히 보면 있긴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인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안 깊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50% 살짝 미만, 한 40%, 한 35, 30 뭐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갈면은 좋기야 하겠지만 당장 부담이시면은 당장은 조금 냅둬도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 살짝 닿은 데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조금 귀여운 수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여기 밑에 먹은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먹으면 골치 아픈데 그런 부분이 없고요. 문콕이 심하거나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이드미러 살짝 닿아갖고 붓터치 조금 해놨는데 이렇게 보면은 모릅니다. 그리고 썬팅은 반반사 필름이 돼 있어갖고 안쪽에서는 되게 연할 수가 있는데 밖에서는 실내가 잘 보이지 않아서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톱 자국, 이게 먼지 조금 있는데 손톱 자국 그런 것도 심하게 있지 않고요. 그리고 주택가 세워놓은 차 같은 경우에 이런 가장자리 부분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고요. 뒤쪽 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휠 스크래치가 전반적으로 조금은 있는 편이긴 한데 엄청 심한 보시는 분에 따라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앞쪽과 조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30% 정도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쪽은 단차 뭐 특별하게 보이지 않고요. 뒤쪽에 이런 이제 가장자리 이게 모서리진 부분이 좀 잘 긁힐 수가 있는데 긁힌 것도 따로 없고 뭐 찍히거나 뭐 이렇게 뭐 눌리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엠블럼 부분 이런 쪽도 뭐 눌린 차도 있었었는데 그런 거 없고요.
괜찮습니다. 자, 트렁크 도어를 열면은 안쪽 매우 넓은 트렁크 볼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보면은 델콜 AGM 한 번은 바꾼 것 같아요. 원래는 검정색이었을 텐데. 그리고 밑에 마감이 원래부터의 그 진의 등껍질처럼 저런 마감이 원래부터의 마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페어 타이어 있고 공구 있고 안쪽에 뭐 물이 차거나 습하거나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원래 순정이라는 거를 90도로 누르면 알 수가 있거든요. 트렁크 공간은 좀 완벽한 느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각대도 여기 이렇게 있고요. 어디 라이트가 깨지거나 안 나오거나 한 부분도 없습니다. 비상등도 잘 나오고 있고요. 330H 트랙 4륜이라고 보여주고, 이게 뒤쪽 넘버는 눌린 부분 없습니다. 이쪽 단차 뭐 그런 부분도 딱히 안 보이고, 전반적으로 이 정도 스크래치는 조금씩은 있어 보이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저쪽과 이쪽과 마찬가지로 모든 부분이 다 30%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부에 뭐 긁히거나 먹힌 부분 없고요. 또 이런 부분이 좀 잘 먹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문콕도 따로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쪽도 썬팅 역시 마찬가지로 잘 돼 있고요. 제가 닦느라고 얼룩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쪽은 긁힌 부분이 살짝은 있는데 티가 잘 안 납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솔직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면서 봤을 때 이쪽은 약간 눌린 자국이 조금 있네요. 이쪽 살짝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봐야 됩니다. 티가 잘 안 나고, 아쉬운 부분은 이거 넘버랑 그 다음에 타이어 트레이드 전반적으로 30%라는 점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통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엔진룸 한번 보고 하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엔진 소리 좋거든요. 카메라가 엔진룸 안쪽에 들어가면 굉장히 엔진 소리가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사고 부위 흔적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은 미리 알아두셨던 부분이고, 근데 이쪽 요거는 원래부터 순정 실리콘 마감이기 때문에 안쪽까지 들어간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콩 해서 여기까지 사고가 나갔고, 여기 좀 밀려서 요거 저거 이렇게 교환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수 부분 이렇게 보자면은 누유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 멤버 12번 부분이고 11번 부분인데 이쪽까지 먹었으면 티가 나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이드 멤버 부분도 안쪽까지 밀렸으면 용접 자국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누유 그런 거 안 보이고요. 저 밑에도 안 보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고의 흔적은 있지만 그래도 딱 여기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어서 보면 다 티가 나거든요. 이런 실리콘 부분도 다 지저분한 실리콘으로 다시 마감이 되면 안쪽까지 수리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거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교환이 되면 여기 스티커 같은 게 없어지는 거 맞고 그렇습니다. 엔진 소리 나쁘지 않고요. 괜찮아 보입니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지금 밖은 굉장히 습하고 덥습니다. 안쪽 한번 보겠습니다. 등속 조인트 괜찮고, 스티어링 기어 이 고무 부분 괜찮고, 누유가 있으면 여기가 젖어 있거든요. 안 보이고, 이 누유 가림막으로 막혔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지만, 로엄이라든가 제가 운행을 여기까지 조금 해봤는데 괜찮습니다. 자. 부식 있으면 이 쇠 부분이 다 노르스름한데 괜찮습니다. 괜찮은 모습 보셨고요. 그리고 문 열었을 때 뒤에 리어 커튼 이렇게 있어서 위에다가 거는 방식입니다. 밑에 코일 매트 잘 깔려 있어요. 깔끔하게 잘 깔려 있고, 뒷자리도 뭐 주름이라든가 딱히 보이지가 않고 약간의 끓김은 있지만 이렇게 보면은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뒷자리에는 이제 통풍은 없고요. 열선 버튼 이렇게 양쪽에 있고, 요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로는 앞뒤 앞으로 가라 이렇게 이 버튼으로 조절할 수가 있죠. 자, 뒤에 리어 모니터 키는 방법은 여기 파워 L, R 이렇게 있어요. 그쵸? 이렇게 나오고, 저쪽 꺼져 있는 거 오른쪽 버튼 요거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끄고
끄고 할 수가 있어요. 별 기능이 없어요. 안드로이드 그런 건 안 됩니다. USB 포트, C가잭, 봐줄만한 실내 공간. 요거는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워크인 버튼 잘 됩니다. 그리고 위쪽도 뭐 따로 오염이 뭐 심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리어 커튼을 한번 닫아볼까요? 왜 열려 있을까? 문제가 있어서 열려 있을까? 아니었습니다. 그냥 열려 있었던 겁니다. 다시 오픈. 시원하게 잘 열리는 모습입니다. 자, 썬루프도 한번 열어볼까? 썬루프도 레일 딱딱딱 거리는 소리 없이 잘 열립니다. 그리고 잘 닫힙니다. 자, 앞쪽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보면은요, 이게 렉시콘 스피커라고 이렇게 장착이 돼 있다고 마크가 달려있습니다. 이게 또 사운드가 좋거든요. 이렇게 뒷유리 잘 열리고 잘 올라갑니다. 앞유리도 잘 내려가고 잘 올라옵니다. 그리고 버튼들도 나름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트도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그래도 뭐 봐줄만한 수준입니다. 허리가 해져 있지도 않고. 그리고 전동 시트 버튼 작동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도 나오고 들어가는 게 잘 보입니다. 뭐 특별한 옵션 버튼이 있으면 여기에 장착이 되는데 따로 그런 건 없고요. 코일 매트 장착 잘 돼 있고요. 별다른 거 없이 그냥 깔끔한 상태다. 앞유리에 뭐 돌빵이 심한 게 있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내등도 전체 실내등 켜보면 다 잘 나옵니다. 선글라스 따로 없고요. 실내등 끄고 담배를 폈던 흔적이 아쉽게도 조금 있지만 냄새가 나질 않아요 아예. 그리고 위에 대시보드 커버 이런 걸 떼고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으신데 이거 찍찍이가 아니라 그냥 이제 미끄럼 방지 젤패드 같은 거라서 빼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쓰셔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미션 테스트를 해보자면은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미션 튀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것도 이게 각도 조절이 돼요. 에어컨 너무 차갑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핸들 덜거덕거리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핸들 뭐 복원 따로 할 필요도 없이 매우 깨끗한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조금 아쉽네요. 근데 요것 때문에 못한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냄새가 나지도 않거든요. 핸들 열선, 핸들 따뜻한 핸들 열선이 켜져 있습니다. 통풍 시트도 있고 프리미엄이 아니고 모던이면 이게 한 줄이죠. 이것도 없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스포츠 모드 이렇게. 근데 지금 요게 떠 있어요. 요건 뭐냐면은 타이어 공기압이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기름이 지금 없는 상태고 공기압이 없는 상태라서 보통은 저렇게 뜹니다. 아니면 기름이 없어도 저렇게 떠요. 기름 넣으면은 저게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 요 차. 키도 두 개가 있었습니다. 네, 비록 사고는 있는 차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좋은 선택하셔도 후회하지 않을 차라고 보여지고요. 사고가 내역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직접 봤을 때 엄청 큰 사고가 더 있으면 확실히 티가 나거든요. 사이드 멤버라든가 인사이드 패널이라든가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엔진도 안 떨리고 다 핸들 복원할 필요도 없이 그냥 깔끔한 느낌으로 타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자신있게 한번 봤습니다. 아쉬운 점은 조금씩은 있었지만요. 타이어라든가 앞 넘버 조금 찍힘이라든가 앞 넘버 같은 경우에 15일 안에 구매하신 지 15름 안에 구청에서 재발급을 하시면은 다른 번호로 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번호판 바꾸시거나 하실 수 있으십니다. 미션 튀는 것도 없고 엔진 떨림도 없고 RPM도 가만히 있고요. 그렇습니다. 좋은 선택 해주셔도 나쁘지 않겠다 라고 자신있게 생각이 되는 차량이었습니다. 좋은 선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실물과 그리고 사진과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께서 좀 아실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테일하게 가깝게 찍으면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위에 조금 어딘가 닿은 듯한 이런 휠 스크래치 같은 것들은 크게 보면은 되게 크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또 작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리프트 띄운 건 아니지만 밑에 하부를 촬영을 했을 때 각종 볼트들이 조금씩 빨개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쇠기 때문에 좀 이제 빨개지는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12만 킬로 정도 탄 차들은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방청이 돼 있어 갖고 이렇게 녹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 있는 것들은 굳이 방청 뭐 잘 안 해주고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가장 봐야 되는 거는 이 뒤에 머플러 안쪽에 머플러가 부식이 좀 심하게 됐는가 뭐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각종 프레임 뭐 이런 부분이 녹이 있으면, 옛날에 트라제 XG는 이제 프레임에 구멍이 뚫릴 정도로 굉장히 방청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는 강성이 없는 그런 걸로 해갖고 좀 악명이 높았었죠. 그리고 외판 같은 경우에 예전 같은 경우에 뭐 뉴이에프 소나타, 그 다음에 NF, 그랜저 XG 이런 차들 보면은 TG도 그렇고 여기 뒤 휀다 여기가 아무 죄 없이 그냥 녹이 올라오고 막 되게 수포 일어나듯이 부풀어 오르고, 그러다가 이제 심지어 심해지면 빵꾸가 나고 뭐 그런 점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요즘 차들은 그렇지가 않죠. 옛날에 스탬프 이런 것 때문에 다 녹이 올라와서 액티언이라든가 뭐 그런 차들이 좀 심각했었는데, 요즘 차들은 한 2008년 기점, 9년 기점 여기서 이제 모델에 따라서 바뀐 것도 있고 안 바뀐 것도 있는데, 요즘 이거는 14에 15년형입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타이어는 다 대부분 30%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실내만큼은 나름 깨끗했다.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가깝게 클로즈업 하면은 우리 집에 있는 어떤 가구 물체에다가 클로즈업 해도 먼지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대충 뭐 바람 쏴주거나 뭐 실내 세차 간단하게 하면 3만원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 손세차장 가고 손세차만 한번 하면은 깨끗해질 수 있는데, 그거는 차주에게 얘기해서 한번 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거 빼고는 뒤에 리어 모니터 잘 나왔고, 실내 뭐 작동 안 되는 거 전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앞유리 돌방 그런 거 없었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조금 이제 약간 꺼려지는 듯한 부분은 여기에 살짝 미세한 문콕 같은 거,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 좀 붓터치 있다 솔직하게 안내해 드리는 게 좀 좋게 받아들이시면 좋겠는데, 말씀드리면은 선뜻 다른 차들은 이런 설명 안 하고 다 깨끗해 보이니까 그 차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 이 차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실 수 있다 라는 점을 알 수 있었던 거는, 적어도 엔진 미션만큼은 지금 이거는 없어졌어요. 기름을 넣어갖고 없앴습니다. 요것도 지금 안 들어오고 요것도 안 들어옵니다. RPM도 떨리지 않고, 좀 이제 A필러 뭐 담배빵 그 조금 있었던 거, 약간 이제 이렇게 흔적이 남았었던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은 또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까지 막 다 바꿔드리진 않아요, 중고차들이. 실제로 보면은 어느 사진을 봐서 그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다른 매물을 보시더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A필러를 굳이 단점을 찍진 않는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안내를 해드렸다는 점 강조를 해드리고 싶다. 키도 2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쇼바에서 찌그덕거리는 소리도 안 나고, 로우암에서 활대링크에서 공호부싱에서 덜거덕거리는 소리도 안 나고, 엔진에서 딱딱딱거리는 소리도 안 나고, 아주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었다라는 건데, 아쉬운 점은 조금 있었다라는 점을 소상하게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맡겨주시면은 너무 큰 기대 안 하시고 딱 그냥 중고차는 중고차로 봐주시면은 제가 솔직하게 안내해드리고요. 1번, 2번, 3번을 골라서 5번까지 최대 이제 추천을 드릴 때가 있고, 3번에서 5번까지 추천을 해드릴 때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1번, 2번을 골라주시잖아요. 이민용 팀장님 골라주세요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다 실물을 보기 전에는 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애매하다라는 거는 실물 보기 전에 제가 100% 판단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딱 보셨을 때 느낌이 오는 거를 한번 제가 그래도 많이 간추려 드렸으니까 이 안에서 골라주시면 제가 1번, 2번 보고 1번 괜찮으면 1번 바로 가시고, 아니면은 바로 계약하시고, 아니면은 좀 애매하다 하면은 2번까지, 3번은 잘 보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편에 속한 차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차는 지금 들어온 날짜가 5월 25일입니다. 이제 딱 이 영상 녹화 날짜 기준으로 지금 7월 25일이니까 2달째가 되는 건데,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오래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영상 보면 이게 가려져 있어 갖고 넘버가 뭐 구겨져 있는지 안 나오는데, 제가 또 소상히 안내해 드렸죠. 솔직한 거는 솔직하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의 주시면은 제가 솔직하게 금액 속이는 거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차
차는 유은상 딜러가 갖고 있는 차예요. 그래서 제 영상 며칠 전에 올렸던 영상에 출연했던 그 유은상 딜러인데 그 딜러가 갖고 있는 차입니다. 많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제네시스 DH로 문의 주시면 제가 최대한 DH뿐만이 아니라 모든 차량들을 솔직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안 받는다는 점 강조해드리고 싶고, 요게 1600이었었는데 10만원 지금 문의가 많이 왔었어 갖고 10만원 올라가 있긴 하지만 금액은 그대로 1570에 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앞서 설명해 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